부부가 기른다는 백구. 근데 마냥 평범해 보이는 게 뭔 일인지 도통 감이 안 온다. 짠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일주일 전 우리 별이의 모습이에요. 한참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다 드러날 만큼 바짝 야윈 별이의 모습. 아삭할 뻔했어요. 같은 개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너무 말랐는데. 아, 얘가 잊어버리고 나서 9일 만에 지금 돌아올 때 그 모습이에요. 집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 나간 건 아니고요. 어머머. 이 바로 옆에 마을도 아니고 2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찾아온 게 좀 신기하잖아요. 이 20km를 찾아왔다뇨? 보름 전 울타리를 지킬 개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별이를 보내기로 했다는 아저씨. 얌전한 녀석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데 별이 잘 갔다 와. 내가 종종 보러 갈게. 잘 지켜라. 알았지? 그럼 차로 가는 거죠. 차에 태우고. 그렇게 낯선 길을 떠난 별이가 도착한 곳은 아저씨네 공장에서 차로 40분은 좋게 걸리는 먼 곳이었다. 세상에. 그리고 40분 정도 정확히 가야 되는 이틀 뒤 거예요. 하늘도 땅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녀석. 데리고 있던 사람도 그렇고 저도 서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때 타고 온 목줄이거든요, 이게. 튼튼하게 고정해놨던 목줄은 무용지물. 자유로워지는 순간부터 긴 여정이 시작됐을 터. 세상에. 알고 와요, 근데?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네 울타리 앞으로 달려갔다는 아저씨. 헉, 큰일이라도 났을까 구석구석을 살펴가며 녀석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얼마나 이 애타셨을까요? 구멍으로, 이 구멍, 이 좁은 구멍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빠져나왔을 구멍 하나뿐. 구멍이 여기뿐이 없는데 보니까 털이 빠져 있더래요. 어머.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나왔지 그럼 않느냐. 길로 나왔네. 하지만 다른 단서는 찾을 길이 없고 이대로 영영 별이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하기만 했다는데 여기 CCTV 보면요. 나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아저씨네 공장 CCTV에 찍힌 놀라운 장면. 돌아오는 거죠? 그건 바로 9일 만의 모습을 드러낸 별이었다. 꼬리 흔들면서 와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주 9일 만에. 깔끔하고 아주 핸섬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얘가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여기 오니라고 헤맬 때 다친 다쳤다. 상처 같아요. 아우,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더 안쓰러웠던 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 저렇게 말랐었네. 와서 보니까 몰골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가엾고 이러더라고요.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어찌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별이의 귀한 소식은 연일 화제만발. 아유 이쁘죠, 대단하죠. 생각도 못했는데 혼자 찾아와서 아유 너무 이쁘죠, 기특하고. 저희도 뭐 만약에 우리가 외국 가서 20km 있는 곳에 찾아오라고 하면은 아우, 못 찾을 못 텐데 찾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죠. 예, 이제 그대로 아직도 불탄 흔적이. 사실 별이의 영리함 덕에 이전에도 큰 불을 막았다고. 그때가 아마 새벽 한 6시 다 됐을 거예요. 울음소리가 평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끝도 와. 없이 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공장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화재가 크게 날 거를 예방을 했죠. 별이 때문에. 그래서 이 별이가 우리 회사도 지켜줬고 또 이번에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나 명석하다면 헉, 지나갔던 길을 기억해둔 건 아니었을까? 이거 어떻게 찾아왔죠? 차로 간 길인데. 가면서 창문 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창문이 없어요. 승합차인데 창문도 없고 꽉 막혀 있더라고. 막혀 있는 공간에 제가 이렇게 태워줬거든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 사라졌던 별이는 대체 어떻게 8박 9일 산 넘고 또 물을 건너야 하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초행길을 홀로 찾아왔던 걸까? 저렇게 돌아오다니. 진돗개가 대단하네. 대단하다. 별이를 본 사람이 있을지 수소문해보기로 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돌려보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CCTV가 다 돌아가니까요. 여기 지나간다. 별이 맞아요? 있어요? 화면 속에 등장한 개 한 마리. 하얀 개인데? 그런데
검은색 개잖아요. 아, 저기 위에 무슨 개 있다. 저기. 화면 한쪽에서 포착된 또 다른 개 한 마리. 저쪽에 쏜살같이 저쪽에.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거 맞아요, 하얀 별이에요? 털색과 있어. 목줄은 물론 크기까지 별이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는데 어머, 별이야. 사라진 지 3일째 되는 날짜까지 일치하는 상황. 정말 녀석은 별이가 맞는 게 아닐까? 어디 가고 있었어? 저쪽으로 건너갔었거든요. 저쪽은 거의 다 돈가시고. 신기하게도 별이로 추정되는 개가 움직인 방향은 정확히 아저씨네 공장 쪽. 그래요. 어머. 두 번의 발견 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먹을거리가 있는 도심이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진 집을 향해 방향을 잡았던 걸까? 너무 신기해요. 별이 입장에서는 내 가족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낯선 사람만 접촉하는 것보다는 접촉을 피한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죠. 한적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전문가의 추정. 그럼 더 배고팠죠.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10km나 남아있는 상황인데 물도 여기 못 먹고. 보면 근처에 과자 만드는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하수 종말 처리장도 있고 여기서 나는 냄새들이 아마 되게 익숙한 냄새로 별이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아주 희미한 집 주변에서 나는 아는 냄새, 그런 수각 소형체에서 기억하고 있는 냄새가 문득 별이의 코에 들어왔던 거예요. 냄새로. 아, 그렇구나. 3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지닌 개들은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다고.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밖에서 자라온 별이의 경우 감각이 잘 살아있어 더 미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집 냄새, 아빠 냄새. 보통의 개들은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움직여요. 지그재그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는 냄새. 또 이쪽으로 갔다가 냄새가 안 나네? 이쪽인가? 하고 또 오다가 아는 냄새.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가나 봐요. 점점 이렇게 좁혀가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똑똑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머리가 좋아요. 무려 9일이란 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을 별이에겐 줄임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간절했던 바람이 있었을 터. 별이의 그 강한 의지가 그래서 9일을. 세상에. 녀석을 아가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준 건 아니었을까. 야,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 그런 별이가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부부. 얼마나 고생하고 왔니? 아유 우리 별이 대단해. 기특해. 자, 맛있게 먹어. 안쓰러운 마음에 더 열심히 챙겨주고 있지만 아직은 예전만큼의 기력을 다 회복하진 못한 상태. 아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예민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별이 어때요?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뭐 병적인 소견들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장 주변에 임소절 같은 게 좀 커져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아에 시달리고 많이 쇠약해진 걸로 일단은 추정이. 위장 움직임이 더뎌져 순환이 안 되면 림프절이 비대해진다는데 이게 다 못 먹어서라니 그간 고생이 눈에 선하다. 며칠이라도 더 길어졌으면 그렇게 이제 전신적인 대사들이 잘 수행이 안 되면서 아마 뭐 보행이라든지 감염들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으면 위험해지는 정말 그 찰나에 뭐 정말 다행스럽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가스로 온 거네요. 이제는 단계별로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는데 그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산책으로 기른 체력도 돌아오는데 한몫했을 테니 이번 일은 별이가 한 번만 봐주자. 아니,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앞으로는 어디 보내지 마세요. 별이 고생 많았어 그동안. 수고했어 별이. 산으로 들로 놀러도 다녀주고 산책도 더 많이 다닐 것이고 이제 더 깊은 정이 더 이렇게 하면서 쌓이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죽는 날까지 같이 이제 보내야지. 앞으로는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계세요. 5년 정도 이렇게 키웠는데
두 번이나 탈출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으니까 탈출을 정말 했다고요? 운이 좋은 녀석이죠. 어떻게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둥둥이의 구사일생 스토리 어디 한번 꽤 들어볼까요? 거운데 어딜 나가셨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향한 곳은 따뜻한 데서 키워야 되나 봐요. 예, 원래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추워지니까 요 이제 거북이가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든 여기 이제 온실이죠.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야, 대궐 부럽지 않은 전용 이렇게 주택에서 좋은 집을 호강하는 놔두고. 녀석이 대체 왜 집을 나가게 된 거죠? 둥둥이는 온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되면 문을 열어놓으면 나가서 일광욕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밤 되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잠을 자는데 올 4월 6일 날 산책하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잠깐 한 5분 사이에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 아저씨가 일 보는 그 잠깐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둥둥이. 둥둥아, 보자. 걸음이 빠르지가 않을 텐데요. 놀란 마음에 다급힌 녀석을 찾아 주변을 예잡듯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단다. 거북이 느리잖아요. 아이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로는 거북이가 느리다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거북이가 어린 애기들보다 더 빨리 가요. 말라요. 그걸 믿으라고 얘? 맞네, 억수로 빠르다 않카나. 놀라지 말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곧장 속도 측정에 돌입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열심히 걸어오는 둥둥이. 과연 그 결과는? 학교와의 경주네요. 저 빠르네. 그래도 곧바로 가네요. 10m 거리를 약 1분 만에 돌파. 빠르네요. 엉금엉금 가는 저 속도보다는 조금 더 한 1.5배 정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름에요? 네. 몸이 덜 풀린 게 이 정도라 해. 따뜻한 봄, 여름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단 말씀. 네, 거북이가 생각보다 인형 같아요. 제 볼 일은 끝났다는 듯 알아서 집으로 향하는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탈출을 해서 여름쯤인 6월 7일 날 이제 연락을 제가 받고 어우. 진주시청으로 찾아러 갔습니다. 한참 나가 있었는데요. 탈출한 지 무려 2달 만에 찾게 됐다는 둥둥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던 건지. 아니 잃어버린 줄 알고 포기하셨겠다. 당시 녀석을 구조했던 시청 담당자를 만나봤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거북이 데려오신 분? 아, 네, 맞아요. 어떤 여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난강변에 거북이가 있다고 해서 주민의 신고로 둥둥이를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어디까지 2.5km나 갔어요? 떨어진 강변이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한 손등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이 박스가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컸어요. 난생 처음 보는 육지 거북이의 크기에 놀란 것도 모든 상황이 잠시. 되게 웃긴데요. 거북이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고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정말 전화 한 통화 받고 나면 애가 훅 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아놨어요. 빠른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거북이 빠르네. 거북이 느리다면 누가 그랬어? 빠른 걸음걸이에 두 번 놀란 시청 직원들. 사진을 다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다 전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께서 전화가 하신 거예요. 나 그 거북이 알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런 기막힌 우연으로 돌렸는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둥둥이. 우연히 찾았네요. 우연히. 거북이가 그까지 간다는 그 상상을 못했죠. 어떻게 그까지 가냐. 그 먼 거리를 정말 발견이 안 된 것도 신기하고 여기서 거기까지 간 것 또한도 신기하고 또 살아 돌아온 건 더 신기한 일이고. 그러게나 말이다. 거북이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은 전문가. 지금 나이테를 봐서 대략 추정해 보면은 한 7살, 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등에 있는 이게 나이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거북이라는 거죠. 그런 아, 거죠. 그렇죠. 거북이가 수명이 그런 길죠.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집을 나와 멀리까지 간 걸까? 그러니까 직진 본능이 강한 녀석은 나무 그늘을 피해 햇빛을 따라 도로 쪽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경로가. 예.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먹이 활동을 하려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뭐 딱 봤을 때 약간 풀이 많다. 그러면은 풀 많은 쪽으로 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야가 좋은 육지 거북이 특성상 먹이를 따라 이동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저 멀리까지 나간 거예요? 하지만 발견 지점까지 가려면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한 도로를 건너가야만 아니 그래도 밟힐 하는데 수도 있었는데 밟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차도 무조건 많은데. 얘가 길은 건너야 돼요. 발견된 장소까지 가려면은. 그런데 이거는 일반 동물들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길을 건넌다는 거는. 거북이가 차가 오거나 하면은 진동 오는 순간 바로 숨거든요. 차가 한번 치면은 거북이가 아무리 등이 단단해도 튕기고 하면서 깨지면서 그 바로 직사하거나. 다른 동물보다 로드킬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운 좋게 다친 곳 하나 없이 도로를 건너 먹이가 풍부한 광변에 저 도착. 큰 길을 어떻게 건너갔냐고요. 와. 쭉 이어진 풀숲길을 따라 발견 지점까지 갔을 거라는 둥둥이. 거기서 구조돼 돌아왔으니 운이 참 좋긴 좋았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행운아가 아닐 수 없는데. 다시 저희가 보강공사를 이렇게 철조망하고 화분을 씌워서 빈틈을 막았는데 열흘 만에 우리 뚱뚱이가 또 나간 거예요. 왜요? 왜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3개월 만에 섬에서 발견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섬이요? 섬? 첫 무슨 번째 2달. 섬이라고 두 번째 석 달이요. 이야, 니 끝까지 왜 저렇게 갔노? 건너서 섬까지 갔어요? 헛떡 말 좀 해봐라. 세상에나 카페에서 무려 20km나 떨어진 어디까지 저 간 거예요? 섬에서 발견됐다는 둥둥이. 그게 어떻게 갔어요? 섬을 가는 최단 거리인 직선 코스는 도로와 호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댐을 넘어야만 그러면 하는데 이번에는 물도 건너고 거북이 육지도 큰 가고 건 이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섬까지 갈 수 있었는지 두 번째 탈출하던 그날의 행적을 되짚어봤다. 손님 중에 한 분이 거북이가 나갔다고. 상황은 이러했으니 주차 하려는데 거북이도 가더라고. 둥둥이 아니야. 유명 인사예요. 바쁘게 이제 걷는 거지 뭐 어디서 부르듯이 그냥. 거북이도 빠르더라고요 걷는 게. 급하게 이제 CCTV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CCTV에 찍힌 둥둥이는 가게를 빠져나와 좌측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가 여기를 막 차로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딱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혹시나 로드킬을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죠. 그도 그럴 것이 탱크라 불릴 만큼 직진 본능이 강한 둥둥이가 사라진 방향은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가 길게 이어진 곳이라 로드킬의 위험이 큰데 차가 이렇게 많은데. 허나 다친 것 없이 온 걸 보면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마도 녀석은 펜스를 따라 무작정 이동했을 이 거라. 길을 다 갔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어디를 한참을 가볼까? 걷다 펜스가 끊어진 길목에 다다를 때쯤 펜스 따라서 이쪽에 곳 같은 부분 아. 네 왔다가 물을 보니까 한참 걸어왔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물 마시려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다가 굴러 떨어졌거나 아이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걷다가 뭔가 실수로 떨어졌거나 했는데 아마 올라올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바둥바둥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제일 그래도 가까이 보이는 대로 살라고 헤엄을 친 거죠. 근데 이 물을 건너간 근데 거네요. 육지에서만 그럼. 사는 거북이가 수영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육지 왜냐면 거북인데. 거북이는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때 폐가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둥둥 떠서 바둥바둥 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머. 뿐만 아니라 발견을 해요. 바다와 달리 물살이 잔잔한 호수였기 때문에 무사히 섬까지 헤엄쳐갈 수 있었을 거라는데 게다가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네. 올라오기가 상당히 편해요. 이것도 굉장히 운 좋게 그래, 운이 그 좋았어. 밑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운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천만 분의 1이야말로. 이렇듯 운 좋게 운이 엄청 섬까지 좋은 오게 된 거죠. 둥둥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녀석이 발견된 곳은 섬 도착 지점에서 한참을 이동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산속.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떻게 갔는지 녀석 진짜 대단해. 초여름 따뜻한 날씨와 산 곳곳 풍부한 먹이 덕에 지치지 않고 이곳까지 와 땅을 파고 숨어 있었다는 둥둥이. 그 자리에요. 저. 허나 여기서 사진 이곳은 찍어놓으셨-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 게다가 둥둥이가 있던 그 시기엔 풀까지 무성하게 자라있어 더더욱 녀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터. 어떻게 누가 구조가 된 발견을 걸까? 했어요?
용산로 탐방로 제초 작업하러 갔다가 왜 발견하게 됐어요. 그 원래 자주 가는 길이에요? 원래 다니는 길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니죠. 저희도 처음에 발견하고 놀랬죠. 산속에서 거북이 발견되려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구조를 해가지고 배낭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어 왔죠. 이야, 대단하다. 구조 후 둥둥이를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보낸 그 시각, 함께 거북이를 구조했던 다른 일행이 우연히 둥둥이네 카페를 방문해 무용담을 털어놨고 또 우리 거북이야. 등껍질 상처가 저희가 잃어버린 거 맞는데 이거 둥둥이에요? 이런 우연이 있어요?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그 센터 앞에서 이렇게 저희 거북이가 이렇게 막 엉금엉금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딸도 많이 보고 싶어 했고 해서 정말로 뭐 너무 반가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행운아가 또 우연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막힌 우연이 겹쳐 석 달 만에 기적적으로 주인 품에 돌아온 둥둥이. 그 무엇보다도 엄청난 천운이라 할 수 있는 건 지금 발견된 때가 9월이면은 조금만 더 시일이 지나면은 날씨가 추워서 얘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100%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만 구조가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사실.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녀석을 위해 이게 이제 저희 집 둥둥이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애지중지 자신을 아껴주는 아저씨가 있는데도 녀석은 왜 사서 그 고생을 한 건지. 아니 그 모자를 꼈는데 왜 나왔습니까? 지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아저씨 바깥에서 먹은 것보다 100배나 맛있네. 좀 파행 자국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똑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살짝 들려졌는데 그거를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가 좀 뜯은 것 같아요. 그간 험난했던 여정을 대변하듯 등껍질 곳곳에 상처가 많았는데 그래 이게 진짜 고생의 다행히 흔적이에요. 건강에 이게. 이상은 없단다. 지금까진 운이 좋아 돌아왔다지만 이제 더는 나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연석이 그 마음을 알까요? 이제 둥둥이도 뭐 집 나가면 뭐 개고생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뭐 저 역시도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기서 더 재밌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문네 아니 거북이 고생해봐서 다신 안 나갑니다. 걱정 마이소.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지 말고 오래 살자. 응? 그래 둥둥아, 탈출은 이제 그만.